피곤하다. 야. 내 것만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정치까지. 하시게요? 아니 오늘 얘기가 그거야. 그치. 우리 도란뿌 아저씨. 응? 예전에 내가 영상 한번 찍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관세 전쟁 때문에 한국에 이제 법원이 많이 이제 저렴하게 많이 들어왔었다. 트럼프가 또 재선을 했네. 바로 또 위스키를 건드리네. 뭐 위스키를 건드리는 건 아니고 술을 건드린 거지 엄밀히 따지면.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유럽, 미국 그거였는데 불이 아주 세게 붙어서 이제 캐나다에 멕시코에 아주 난리가 났잖아. 네. 근데 애초에 예상됐던 바고. 네. 왜냐면 이제 술은 산업 필수 뭐 생필품도 아닐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약간 징벌세가 있는 품목이라서 때리기도 좋고. 반발도 안심하고. 뭐 반발이 안심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철강 관세 올린다보다는 이제 술 관세 올린다는 뭐 예를 들면 담배 세금 올린다랑 똑같은 거지. 안 하는 사람은 뭐 신경 안 쓴. 하는 사람만 반발인데 이제 심지어 대체제도 있잖아. 네. 법원이 있으니 미국산 법원 위스키를 드세요가 되는 거지. 뭐 모르겠어.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사실 지금도 매일같이 뭐 때린다 했다가 철회했다가 아주 그냥 쌩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과정에서 피해보는 건 주류업체다. 1차적으로. 맞죠. 2차적으로 소비자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야. 이제 그 메즈칼 데킬라 만드는 멕시코 업체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 데킬라 붐이 뭐 클라스 아주리니 뭐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비주류 시장이라 이게 영향력이 센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긴 한데 미국이 사실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데킬라 수출의 80%가 미국일 거야. 원래 이제 위스키는 예전부터 비주류였고, 그러니까 일반 소비 시장에서 원래 1등이 이제 보드카고, 그 다음이 이제 데킬라고, 그 다음이 위스키일 거라고. 그러니까 멕시코 난리 났지. 맞죠. 난리가 났고, 심지어 왜 그 뭐냐 그 용설란이라 그러나? 그 원재료. 네. 소싱을 거의 중단했다고 뉴스가 뜨더라고. 멕시코 이제 데킬라 업체들이. 심각하군요. 그러니까 매입해봐야 그러니까 있는 재고를 터는 게 먼저고 새로 만들어도 수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지. 25% 관세를 때렸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뭐 25% 갖고 저 난리를 치나. 우리는 주세가 72%인데 말이야. 교육세까지 하면 뭐 우리는 뭐 늘 100%를 맡고 있어서 뭐 100%나 솔직히 100%나 120%나 뭐 그놈이 그놈 인데 환율 때문에 뭐 120도 이미 체험을 하고 있죠. 뭐 그렇지 체감상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가도 뭐 어쨌든 물가가 오르고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유럽 업체들도 이제 관세 특히 이제 유럽은 우리가 주로 먹는 스카치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유럽산 술이라 그러면 뭐 와인이나 뭐 스파클링 와인 뭐 아니면 이런 틸링 같은 아이리시 위스키도 있을 거고 리큐르 계열도 많을 거란 말이야. 특히 뭐 버무스니 뭐 이렇게 리큐르들이 다 이탈리아나 이런 데들이 많잖아. 많죠. 그러니까 아마 영향을 세게 받을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유럽도 준비는 해 오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가 당선된 시점에서 이게 또다시 터질 거라고 다들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거든. 그런 의미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제3세계 특히나 한국도 그 중에 하나였고 뭐 말레이시아라던가 요런 이제 동남아 뭐 아시아 계열 쪽에 이제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었나. 특히 우려스러워도 어쩔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이었을 거고. 뭐 알다시피 우리 대만 얘기할 때도 대만이 약간 병행 수출 기지로서 역할을 하다가 중국이 점차 세금도 낮추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직접 진출이 늘어났단 말이야. 그것도 어느 정도 미국 수요 감소에 대한 어느 정도 대책이 있었지 않았나. 다만 이제 그건 이제 뭐 크게 보면 뭐 대책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발등에 불 떨어진 거는 이제 중소업체들, 중소중류 제조업체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지. 신규 시장 개척이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한국도 뭐 독병 위주긴 하지만 신규 브랜드 런칭이 이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뭐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리고 뭐 대형 뭐 트레이더스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또 많이 또 저렴하게 많이 풀고도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매출을 만든다기보다 이제 재고를 빨리 처분하는데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어떤 분들은 뭐 장사꾼이 손해보는 장사 하겠냐 하지만 실제로 마이너스인 상태로 파는 술도 많다. 손해보죠. 절대 손해 안 볼 것 같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게 오늘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오늘 손해보면 문제가 되지만 1년 단위, 10년 단위로 장사하는 쪽에서는 지금 당장 재고를 처분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지. 뭐 대표적으로 안 팔려서 그 창고비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1년 안에 처분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이하로 파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숨고르기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 라벨이나 병을 리뉴얼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리뉴얼을 하면 뭐 우리야 구형이 좋다 어쩌다 하지만 둘 다 노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라벨 리뉴얼을 하면 구형은 구형대로 빨리 소진이 되고 신형은 이제 또 새로운 유통업체한테 가져가라고 압박을 놓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괜히 최근에 라벨 리뉴얼이 많이 진행된 게 아니다. 뭐 하이랜드 파크, 글렌로시스, 글렌알라키, 뭐 벤리아이고 뭐 다 리뉴얼 했잖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게 다 빨리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예상된 시점부터 이미 트럼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시점부터 이미 준비를 했을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책들을 세우고 있었을 거고. 이제 뭐 어쨌든 피해를 보는 건 소규모 업체들,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 디스틸러리가 그런 거에 맞아서 뭐 라벨을 간다던가 이런 거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벌어진 다음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한번 얘기했던 적 있잖아. 이제 조만간 이제 위스키 붐 꺼지면서 수많은 이제 중소업체들의 캐스크가 이제 많이 돌아다닐 거고, 그러면서 또 몇 년 뒤에는 이제 독병 업체들이 다시 이제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 뭐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도 좀 특이한 캐스크들 많이 굴러다니고, 이 와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바잉 파워 측면에서 독병 업체로 어느 정도 넘어가는 면도 없잖아 있고, 그거가 이제 넘겨주기 싫은 회사들은 아예 생산 중단을 하거나, 뭐 대표적으로 글렌글라스 같은 데가 아예 그냥 쉬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싼 값에 뭐 캐스크를 딴 데 넘기고 있느니 차라리 쉬어가겠다. 브랜드를 지키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법원도 지금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운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 근데 애초에 법원 자체가 수출이 그렇게 비중이 큰 술은 아니거든. 전체 내수가 더 크지. 그죠, 예. 근데 어쨌든 뭐 내수가 더 크다고 해서 수출을 등한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제품 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지. 뭐 캐스크 피니시 법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아메리칸 위스키들이 좀 대두가 되기 시작했지.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아메리칸 위스키들은 역사가 짧다 보니 요런 이제 일들을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뭐 캐나다의 위스키 업체들이나 이런 데도 오래된 데가 많으니까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 업체들이 되레 좀 위험하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뭐 증류소 몇 개가 망한다 한들 뭐 메이저 업체가 살아남으면 뭐 대마불사라고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법원의 그 매출이 타격이 된다는 거는 기정사실일 거고, 그게 몇 프로든 몇십 프로가 됐든. 그리고 그게 또 트럼프를 노리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왜냐면 다 이 법원 생산하는 지역들이 다 공화당 지역이란 말이지. 대부분 이제 옥수수 나오고 뭐 이런 지역들이니까 어쨌든 남부에 집중돼 있잖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너무나 타깃이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걸까? 대표적인 IT가 모여 있는 캘리포니아를 이제 타겟으로 때리면 이쪽은 민주당 타깃이잖아. 근데 최근에 웃긴 게 그런 IT 관련된 산업들이 또 텍사스에 많이 몰려가.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을 다 때릴 때 IT 규제를 하면 좋겠지.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오데오 주변에 뭐 자동차 관련된 거를 때리기에는 또 수표 성향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법원은 진짜 딱 1.4개 사격이 딱 되는 지역이거든. 뭐
저기 어디야 텍사스 말고도 뭐 켄터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냐 미시시피, 켄터키, 미주리 또 어디냐 테네시도 있고 요 지역은 다 이제 레드 스테이트라서 이게 일단은 중간 선거까지 2년 남았거든. 대부분 예상하는 게 어쨌든 재선의 3년 차부터는 레임덕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유력한 후보랑 직접 딜을 많이 하지 트럼프랑 직접 딜을 하진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이 파고는 아마 최대 2년이 고비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관세를 때리네 마네 하면서 뭐 했다가 철회했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을 위한 그런 딜들을 할 거야. 그게 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트럼프가 옳다 뭐 나쁘다의 얘기가 아니야. 이건 어찌됐든 그러니까 도덕의 잣대를 대본들 의미가 없어. 왜냐면 남의 나라 일이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제 입장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주류 관련된 규제가 한국까지 미치지 않았으니 이제 좋은 미국산 위스키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더 싸게 들어올지는 의문이긴 한데 환율 때문에. 환율은 지금 이제 그 탄핵 정국에서 뭐 기각이 되든 채택이 되든 해서 누군가가 이제 환율 정책에 대한 중심을 잡기 전까지는 아마 이 추세가 이어질 거라 지금 당장 오늘 시점에서 뭐 싸진다 만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종류는 늘어날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산 술들의 진출이 이어질 거다. 우리 뭐 미셸 쿠버 같은 프랑스부터 해서 아이리시, 특히 아이리시가 이제 좀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증류소가 몇 개 없긴 한데 어쨌든 이제 아이리시라는 브랜드도 있고 대형 업체도 있기 때문에 요 기회를 잘 살려서 아마 좀 괜찮은 포지션을 다시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까지는 프리미엄이 없어. 아이리시의 문제가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뭐가 있어요 물어보면 레드브레스트? 푸시밀? 독병 쪽으로 하면 뭐 그린스팟 뭐 이런 레드스팟 이런 쪽? 뭐가 있을까? 사실 자메슨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라인은 없잖아. 그나마 CS? CS? 아니 그러니까 CS를 프리미엄으로 부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프리미엄 관련된 헤리티지를 확 잡고 있는 게 몇 개 없어서 걔네가 혼자 이미지 메이킹을 다 해야 되거든. 그렇네요.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모르겠다. 뭐 쿨리나 이런 뭐 네 좋아하는 쿨리나 이런 애들도 사실 지금 고수성 원액은 잘 없잖아. 그렇죠. 쿨리도 없고 부시밀 정도나 좀 있고. 근데 부시밀도 지금 경영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좀 애매하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도 약간 중간부터는 좀 두텁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자매성 같은 이제 조금 저가형 위주로 한다고 하면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좀 별건이긴 한데 뭐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나 이런 이제 독일은 좀 힘들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뭐 덴마크라든지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이제 위스키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겠다. 다만 이제 이 한국도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원활하게 브랜드가 안착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일 수는 있겠다. 왜냐면 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던가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들어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미국 외 지역의 진출 관련해서는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되겠지. 그나마 한국은 FTA가 좀 잘 되는 나라라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서류 작업 같은 게 FTA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커요. 그래서 FTA가 되는 나라 위주로 먼저 진출하는 게 원래 정석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전 세계 아시아에서 제일 수출하기 편한 나라가 일단 싱가포르, 홍콩, 한국 정도가 아닐까. 물론 시장이 더 커서 그 서류 작업 귀찮은 걸 다 극복하고서라도 중국, 극복하고서라도 대만, 일본을 먼저 가겠지만 그쵸. 그러니까 좀 더 손쉽게 약간 사이드 잡으로 해볼 수 있는 데가 한국이다 이거지. 특히 호주도 지금 격화되고 있어서 호주 위스키도 어느 정도는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지금 이제 환율 자체가 우리나라가 좀 원이 많이 싸서 우리 호주머니에 나가는 금액 자체가 커질 거라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구매 활동으로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우리 같은 독병회사나 조그마한 수입 업체는 팔리는 양만큼만 갖고 와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브랜드가 들어온다 그러면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싸게 뭐 팔든지 아니 마케팅 비용을 빵빵 쓰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혼돈의 인연이 아닐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주류 전체에 대한 얘기인 거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상호란 말이야. 무역이라는 건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도 이제 할 말이 생길 수가 있어. 이건 좀 다른 관점인데 어쨌든 미국에서 관세를 빵빵 때리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한국에도 관세 얘기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관세 말고 좀 주세 좀 건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겠지만 어쨌든 수출을 우리도 해줘야 되는 거야. 쿼터제 비슷한 걸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어느 정도 수출을 좀 개런티 해줘라라는 얘기를 꺼낼 수도 있다. 뭐 물론 그럴 확률은 매우 낮긴 한데 왜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무역이란 상호적인 거라서 위스키를 수입만 할 수는 없고 증류주도 어느 정도 수출을 해야 되거든. 뭐 초록병 회사가 더 좋아할 수도 있긴 한데 전통주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인 진출을 고려해 봄직하지.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관세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 유럽이나 호주 같은 곳에 수출할 때도 어느 정도 상호 교환 방식에 가능하겠네. 그거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협상 재료로 쓸 수 있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수출할 만한 술이 있기는 해. 그 이상한 전통주 말고 남들이 보면 전통주가 아니라 리큐르에 가까운 것들도 많고 어디 저기 이상한 브랜디 같은 거 사실 그거 해외보다 경쟁력이 없는 게 당연하잖아. 별로 까고 싶진 않은데 아직까지 헤리티지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수출까지 노릴 만한 브랜드가 없는 건 현실이야. 그건 맞지. 맛이 없다는 건 아니야. 맛은 별개 얘기고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다. 아직 내가 봤을 때 한 몇 년만 더 있다가 이게 발생했으면 하다못해 위스키라도 수출하고 아마 그 오크 숙성된 소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양하게 나온 상태에서 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오크 숙성하는 소주도 그 정확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초록병의 대체품 정도로만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으니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일반 소주 원액에 오크 에이징한 거 한 몇 프로 섞어가지고 팔고 가격 싸게 해서 팔고 딱 그 정도잖아. 그렇죠. 그게 맛있냐 맛없냐를 떠나서 헤리티지 잡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인 거지.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데 시장이 좀 생기고 방향이 확 잡힌 다음에 본격적으로 딜을 하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만들어야지 뭐.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소주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뭐 브랜디는 잘 모르겠어. 뭐 우리나라 과일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뭐 오미자 브랜드 뭐 얘기하지만 그게 산업으로 달라면 조금 어렵지 않나?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특히 엄청 비싸잖아.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저기 만들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산업으로는 좀 애매하고 아니면 일반 뭐 포도나 이런 거는 뭐 워낙 프랑스나 이런 데 세니까 아무튼 이제 혼돈의 인연이 될 거다.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무너질 때는 무너지고 새로 생기는 데 생기고 자리 잡는 데 자리 잡을 거라서 뭐 예측하긴 어렵지만 좀 흥미진진하게 좀 보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냥 싸고 맛있는 거 쏙쏙 빼먹으면 쏙쏙 빼먹을 타이밍이다. 이제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도 되는 시기가 왔다. 뭐 예를 들면 요번 올해부터 야마자키 12년이 본격적으로 출하된다는 얘기가 있고 왜냐면 생산량 늘린 게 12년 전이라서 뭐 니카도 들어왔지. 그렇죠. 이제 조만간 일본 증류소도 몇 개 더 들어올 거고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업자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천국인 상황이 오겠지만 내 지갑도 얇아질 거라서 이게 과연 천국일지 아닐지는 뭐 지나가 봐야 알겠다. 아무튼 끝.